두 개의 주, 하나의 경계, 그리고 어떻게든 완전히 다른 두 현실. 2025년 1월 이 두 주 중 한 곳에는 27만 4천 개의 일자리 공고가 있었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였습니다. 바로 옆주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약 12만 4천 개의 일자리 공고가 있었습니다. 2024년 이 두 주 중 한 곳은 7,600억 달러가 넘는 경제 생산을 기록했습니다. 그 옆주는 약 3,200억 달러였습니다. 두 개의 숫자, 하나의 엄청난 경제 격차. 우주에서 보면 두 주는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 주는 로켓처럼 성장했는데 다른 한 주는 뒤처졌을까요? 캐롤라이나 두 주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같은 기후, 비슷한 해안선. 그래서 예전에는 한 식민지였죠. 오늘날에도 두 주는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중위 연령도 거의 같고 중위 소득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구도 1960년 이후로 거의 비슷한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도 성장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죠. 이곳은 광활하고 비옥한 저지대이며 섬과 습지, 강, 삼각주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은 쌀, 인디고, 그리고 나중에는 면화 같은 작물을 재배하기에 완벽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지대와 함께 더 좋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찰스턴이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이례적인 이유입니다. 주요 항구 지역은 보통 빠르게 성장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찰스턴은 거대한 대도시권의 중심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작은 마을들과 대규모 플랜테이션이 저지대의 재배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그곳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지형은 면화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경제를 다양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타르일주는 이를 가능하게 해준 비밀 무기가 있었고 이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피드몬트 지역은 단지 더 넓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폭포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많은 물이 한 곳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많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도 폴라인으로 공장들의 동력을 공급했고 공장들이 여러 곳에 생겼습니다. 제재소, 방앗간, 방직공장, 거의 모든 종류의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의 지형은 훨씬 일찍 무역과 산업을 다양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큰 도시들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인구 10만 명이 넘는 도시가 3곳 뿐이지만 노스캐롤라이나에는 10곳이나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빠르게 도시화되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플랜테이션에 더욱 집중했지만 그것이 두 주 중 어느 한쪽에 의지였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도가 그렇게 요구했을 뿐입니다. 동부 해안을 여행해봤다면 I-95 고속도로를 알 겁니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에는 I-85와 I-40 두 고속도로가 있었고 이는 더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피드몬트와 폴라인이 서로를 강화하는 시스템처럼 함께 작동합니다. 이 둘은 서로의 성장을 돕습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는 동부 해안주들 중에서 독특한 곳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도시는 해안가에 위치해 있지만 이곳에서는 도시들이 내륙 쪽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것은 두 캐롤라이나주 운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I-95 고속도로가 문제였습니다. I-95 고속도로는 찰스턴 근처를 지나지 않아 항구가 우회됩니다. 반면 노스캐롤라이나의 I-85와 I-40은 내륙 도시들을 연결하며 더 큰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들은 캐롤라이나 지역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1950년대 연방정부가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을 건설하기 시작했을 때 목표는 경제개발이 아니라 국방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군대와 장기를 최대한 빠르게 전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고속도로는 누가 번영하고 누가 그렇지 못할지를 결정합니다. I-95는 주의 동쪽을 따라 곧장 뻗어 있습니다. 중앙을 가로지르는 것은 I-40이고 I-85는 피드몬트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애틀랜타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이 고속도로들은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노스캐롤라이나를 관통하는 교통의 중심축입니다. 갑자기 주위 도시들은 더 이상 고립된 제조업 도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의 네트워크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물품이 도시들 사이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노동자들도 도시들 사이를 오가며 출퇴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물류센터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교통축은 단순히 물품만 옮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통축은 조용히 최고의 일자리가 어디로 갈지 그리고 다음 세대의 졸업생들이 어디에 남을지를 바꿔놓았습니다. 1950년대 노스캐롤라이나는 모든 것을 바꿀 단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연구센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에 필요한 조건들도 이미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는 성장하는 경제가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 과학자, 연구원들을 배출하는 훌륭한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듀크, 채플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가 문을 열었고 이는 I-40 고속도로 축의 성장과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애플, 토요타 등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가 생겼고 졸업생들에게 이곳에 남을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허브는 피드몬트 트라이애드를 더욱 강화시켰고 더 많은 기업과 숙련된 인재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는 다음 경제 성장의 물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들의 풍부한 인력을 가까이에 두고 산업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공장에 베팅했지만 노스캐롤라이나는 아이디어에 베팅했습니다. 지리적으로 탈을 주는 우위를 가졌지만 리서치 트라이앵글 같은 프로젝트는 잠재력을 실제 동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같은 방식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주 중심을 관통하는 연속된 교통축이 없습니다. 대학, 연구 허브, 제조센터, 주요 공항을 연결하는 내륙 중심축이 없습니다. 대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가장 큰 경제적 자산들은 꽤 떨어져 있습니다. 해안가의 찰스 크러스턴, 내륙의 컬럼비아, 산 근처의 그린빌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 도시들은 연결되어 있지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노스캐롤라이나의 고속도로는 경제를 하나의 긴 성장 회람으로 엮어놓았습니다.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이 완공될 즈음 노스캐롤라이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없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를 관통하는 연속적인 경제 회랑이었습니다. 그 회랑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캐롤라이나 지역을 재편하기 전에 이미 또 다른 산업이 이 지역의 경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섬유 산업은 20세기 초에 팔메토주 경제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방직 공장 붕괴는 오늘날까지 이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옛 방직 공장 마을들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소득과 더딘 일자리 증가를 겪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은 바다 건너에서 왔습니다. BMW는 미국에 공장이 필요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지 않고 거대한 미국 시장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강력한 노동조합과 협상하지 않아도 되는 노조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줄을 원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미래 대부분이 그 공장에 달려 있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공장은 엄청나게 성장해서 이제는 연간 40만 대가 넘는 차량을 생산합니다. 지금은 BMW의 세계 최대 공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누가 또 주목하고 있었느냐였습니다. 2009년에 보잉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을 가로질러 노스 찰스턴으로 갔죠. 주 정부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더 낮은 인건비, 더 낮은 세금, 미군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조 가입이 강제되지 않고 노조의 영향력이 약한 주에서 파업 위협 없이 비행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심지어 보잉이 고용할 근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세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컬럼비아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 취업 프로그램에 6천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보잉은 함께 호황을 가져왔습니다. 보잉과 함께 일하는 수많은 부품 공급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부품 공급업체들 역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왔습니다. 이 주에는 400개 이상의 항공 우주 및 항공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공급업체라면 현장 근처에 있고 싶을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처럼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공장 유치에는 성공했지만 공장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지는 않습니다. 공장은 기존 산업을 조립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 제조업체 중 하나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 충격은 공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보잉의 공장이 노스 찰스턴의 문을 열자마자 거의 즉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FA는 제조 및 품질 관리 결함을 발견했고 결국 이로 인해 모든 새로운 드림라이너 인도의 중단을 초래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생산 라인은 느려졌습니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7만 1000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고 같은 기간 동안 30만 개가 넘는 제조업 일자리를 잃은 후에야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실제로 노스캐롤라이나는 2025년에 약 7,200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달리 노스캐롤라이나는 경제가 다양화되어 있었습니다. 산업과 도시권이 주 전역에 걸쳐 위험을 분산시켜 공장 손실의 충격을 완화했습니다. 이것도 캐롤라이나 두 주가 매우 다른 길을 걷게 만드는 분열의 또 다른 한 조각입니다. 하지만 2020년대 초반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은 수백만 미국인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다시 중요해졌죠. 직원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육받은 노동자들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저렴한 주거비, 더 따뜻한 날씨, 성장하는 도시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캐롤라이나를 볼 때 그 선택지는 결코 대등하지 않았습니다. 샬럿은 미국 최대 금융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에드몬트 회랑에는 대학들과 주요 기업 사무실들이 있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전혀 다른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제조업 일자리, 관광, 물류, 그것들은 중요한 산업입니다. 물론이죠. 이 산업들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지만 같은 종류의 이주를 끌어들이지는 않습니다. 고학력 노동자들은 조립라인보다는 혁신 허브 주변에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노스캐롤라이나는 하천 낙차지대과 저렴한 토지 덕분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을지 모르지만 이 지역이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현명한 정책 변화 덕분이었습니다. 1960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약 45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약 11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일자리 유입으로 임대료와 주택 가격이 사우스캐롤라이나보다 높아졌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4년 말 북부의 중간 주택 가격은 37만 6천 달러였고 남부는 38만 1천 달러였습니다. 서류상 작은 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심층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젊고 대학 교육을 받은 근로자라면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하지 않을 이유가 정말 없습니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노스캐롤라이나의 대학들을 졸업한 사람들은 그곳에 머물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기술, 금융, 연구 등 당시에는 일자리가 단순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이 지역은 강력한 무언가, 즉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생태계가 형성되면 자체 중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다른 주 노동자들도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스캐롤라이나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없는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 고숙련 일자리가 밀집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논리로 엔지니어가 한 명 더 이사 올 때마다 그곳에서 스타트업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샬럿에 금융 전공자가 이사 올 때마다 그 도시의 은행 부문이 더 강해집니다. 더럼의 연구실에 연구원이 한 명 더 합류할 때마다 그 지역의 지적 자본이 늘어납니다. 기회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피드백 루프는 전체 지역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두 캐롤라이나의 경제적 차이는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로 뚜렷합니다. 밤이 되면 위성사진에는 노스캐롤라이나 내륙을 가로지르는 불빛 무리가 보입니다. 샬럿에서 트라이애드, 그리고 트라이앵글까지 이어집니다. 인프라, 대학, 그리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산업들로 연결된 도시들의 회랑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도 밝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찰스턴은 해안을 따라 빛나고 그린빌도 북서쪽에서 빛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불빛이 드물어집니다. 그 차이는 이제 단순한 지리적 차이가 아니라 바로 동력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발명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만듭니다. 혁신과 생산의 차이가 오늘날의 격차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캐롤라이나 격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맵팩에서 또 뵙겠습니다.